제목이 너무 좋아요. 포인트를 잘 짚었습니다.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라고 나와 있죠. 꼬리무는 심우정 딸 채용 특혜 의혹.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죠. 어디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 내 경력이, 실무 경력이 몇 년 이상, 어떤 분야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로, 어떤 실무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실무 경력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근데 단순히 어떤 보조원 혹은 연구원 실무 경험이 아니라 실제 경력과 경험은 다른 것인데 심우정 측에서는 경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경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 보고 나서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면 대학원 연구보조원 이력 포함했다. 경력 2년 자격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30 몇 개월로 따져보면은 충분히 경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일반 외교부로 가거나 외교부의 어떤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거나 어디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경력을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아니 가령 제가 어디 방송통신위원회에 취직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언론사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냥 언론사 다닌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어디 제가 대학교나 어디 대학원 가가지고 연구보조원으로 언론학을 공부하는 어디 연구실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지요. 그건 경험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신모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의혹의 핵심은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전형에 합격한 심 씨가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등의 자격 조건을 제대로 채웠는지다. 이걸 강조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필수적인 거죠. 아니 그 공무원 되고 싶으면 공무원 공고 나오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자격 요건 조건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야권과 학계에서는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포장한 이력서를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거 진짜 조국 스탠다드로 수사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거 없어요.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이재명 스탠다드로 수사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그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건은 조국 스탠다드로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언론도 동일한 무게로 심우정을 보도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왜 조국 전 장관만 그렇게 보도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가족을 탈탈 털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죠. 제 주변에도 제가 어제 올린 영상 보셨겠지만 제 주변에도요. 조국을 천하의 개같은 자식이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이런 거에 분노하지 않아요. 안 봐. 안 본다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투옥돼 있는 게 수감돼 있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 과정 과도했고 기소도 문제 있다고 저는 일부 보죠. 다만 당사자인 본인이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대법 판결을 존중했고 수감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탠다드하게 조국을 동일하게 수사하자 조국이래. 심우정을 동일하게 수사하자 이겁니다. 근데 진짜 미친 사람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조국 때는 언론들 다수가 다른다고 종편 다수가 조국과
정경심과 조민씨를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를 매우 당연하게, 매우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더니 언론이 많이 다루지 않고 종편이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거야. 문제의식은 똑같이 가져야지. 근데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리돌림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지인들 많아요. 조국이라면 미처 거의 개거품 무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심우정에게도 개거품을 물어야지. 안 물어. 제가 이게 뭐랑 비슷한지 아냐면 장제원 관련된 보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의 성비위 사건이 나옵니다. 여성단체에서 혹은 모르겠어요. 인권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신나게 기자회견하고 발표하는 건 항상 언론이 자주 다루는, 언론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인권단체나 여성단체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권단체나 여성단체들도 편향적이야. 마치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조국한테는 개거품을 물는데 심우정 문제는 개거품을 안 물어요. 문제의식도 없어. 심지어 내가 물어보잖아? 이런 기사가 났는지도 몰라. 자랑이냐? 자랑이야? 오늘의 주제는, 문제의식은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반드시 그의 파면 이후에 수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재명 스탠다드로 수사하면 돼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팀이 그대로 윤석열을 수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 특혜 의혹도 이 정도로 나왔으면 심우정 사법 리스크예요. 나는 이제 언론에서 의혹이라고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재명 스탠다드, 난 무조건 사법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오세훈 사법 리스크죠. 홍준표 사법 리스크죠. 이준석 사법 리스크죠. 김종인 사법 리스크일 수 있지. 여의도 연구원장 사법 리스크지. 윤상현 사법 리스크지. 아니, 왜 얘기 안 해? 스탠다드지, 스탠다드. 스탠다드에 맞춰야지. 왜 형평을 유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댓글에 사법 리스크라고 달아주십시오. 의혹 보도가 나오는 순간 이 인간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잖아요? 사법 리스크입니다. 심우정 공수처에 입건됐죠? 사법 리스크입니다. 심우정 조국 스탠다드로 수사해야죠. 윤석열 이재명 스탠다드로 수사해야죠. 왜 하지 않냐? 왜 보도하지 않냐? 그리고 나는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아서 몰랐어. 아, 그래? 심우정도 똑같은 놈이네. 심우정도 똑같이 수사해야지. 조국한테 개거품 물었던 인간들한테 똑같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것도 보수 진보가 아니야. 여기엔 보수 진보가 없어.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면서. 그러면 조국 이재명이 유죄야? 그러면 심우정 누구도 다 똑같이 수사해야지.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가지고 수사를 받았던 건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하게 보도를 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 그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이런 거를 편파적으로 얘기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똑같이 문제 삼아야죠. 여러분들이 조국 스탠다드, 이재명 스탠다드로 수사하면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고, 이제는 입건된 정치인들은요 무조건 다 사법 리스크라고 쓰는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한테만 사법 리스크라고 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론사가 자꾸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불편하실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입건되고 언론에서 의혹 보도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법 리스크예요.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제기하면서 이거 의혹이 있다라고 언론사가 보도하면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받거나 누군가의 고발을 받아서 수사했죠. 제3자 고발이든 직접 고소든 간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건되면 대한민국은 다 사법 리스크야. 똑같이 표현해줘야지. 나 언론사들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라고 붙였는데 다른 정치인에게는 안 붙인다? 진보든 보수든 모든 성향의 언론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사법 리스크라고 왜 안 붙이냐고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진행하는 앵커가, MC가 아니 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면서 왜 똑같이 사법 리스크라고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해주세요.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경험을 경력으로 이야기하는 것 뭡니까? 심 총장과 관련된 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 조국 전 장관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죠. 자, 봅시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두 건이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을 진행하면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자격으로 내걸었는데 최종 합격한 심씨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실무 경력 2년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앞서 설명 충분히 드렸죠. 지난해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8개월 3일이 심씨 경력의 전부이다. 만약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원과 UN 산하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서 경력이 35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을 진행을 하는데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조교했단 얘기죠. UN 산하기구 인턴, 이거를 실무 경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요거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연구보조원 했던 건 빼야죠. 조교 걸 넣을 수 없죠. 빼야죠.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난해 국립외교원 8개월 3일이죠. 35개월에서 8개월 빼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27개월이죠. 27개월 중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빼봐요. 그럼 우리가 해서 1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0몇 개월이지. 그럼 어차피 2년이 안 돼. 어차피 2년이 안 된다고. 2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외교부도 심 총장 측도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죄송한데 졸라 모르는 겁니다. 심우정이 어디 취직이나 해봤겠어요? 심우정이 뭘 알겠냐고. 경험하고 경력 알아? 이력서 써봤어? 이렇게 개무시하는 걸 듣고 싶어요? 경험과 경력 알아요, 몰라요? 이거 차이를 알아, 몰라?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나이 처먹었는데 모르잖아? 공무원 하지마, 그냥. 이걸 모르고 지금 검사를 해? 하지마, 그냥. 자, 지금 도배하시는 분 한 번만 도배 더 하면 내보냅니다. 5, 4, 3, 2, 1. 자, 도배 안 하시죠? 내비두겠습니다. 자, 보면 2021년 3월 외교부 국립외교원 대체인력 모집 공고에서도 외교부는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학계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씨의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했다면 이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죠. 자,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 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간행, 홍보 컨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외교부가 애초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한 달 뒤 돌연 응시 조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조건을 변경한 점도
심씨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올해 1월에 낼 때는 분명히 경제 분야로 냈어.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주목. 일단은 자격 요건에서 2년이 안 돼. 안 되면 요건이 안 되니까 응시도 못 해. 서류에서 탈락시켜야 되지. 근데 받아줬어. 근데 그 받아준 경력 중에는 심지어 국립외교원 경력도 있어.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경력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첫 단추도 특혜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그 특혜로 35개월이라고 경력이 뻥튀기가 됐어. 뻥튀기가 됐어. 그러면 일단 첫 단추인 국립외교원도 잘못된 거야. 그리고 35개월이라고 인식하는 경험과 경력에 대한 구분도 못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거야. 그리고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냈는데 여기에서 최종 면접을 봤던 불합격 처리 대상이 뭐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되느냐? 저희 방송에서 다루어드린 그대로 뭐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되죠?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때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모집할 때 영어 능통자를 모집했어요. 영어 능통자. 경제 분야 소지자, 영어 능통자. 이거였어. 근데 이 사람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이 돼. 불합격의 이유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다는 이유였어. 자, 근데 한 달 뒤에 응시 요건이 바뀌어.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나와. 분야가 바뀌어. 분야가. 진짜 개같은 놈들 아닙니까 이거? 전공 분야 변경한 사례가 없다라고 지금 외교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진술에도 나옵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바꿉니다. 왜? 심우정 자녀가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 없으니까 국제정치 분야로 하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립외교원 역시도 국립외교원 보면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소지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에 이제 응시하시려고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일반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는 내가 지금 현재 석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야. 자, 두 번째, 관련 분야 근무자야. 경력이 있느냐. 학사학위, 나처럼 학사가 있고 나서 언론사에 17년 종사했으면 17년짜리 경력을 다 떼면 나는 17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야. 근데 여기는 2년 이상 관련 근무자면 관련해서 어디 회사에서 2년을 일했다거나 학사학위 소지한 이후에 2년 이상 어디 기업에서 일을 했어. 그게 아니면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 자, 심씨는 당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졸업을 하지 않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고요. 그럼 이거 뭐야? 요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국립외교원은 받아준 거야. 국립외교원에서 또 몇 개월 일을 했어. 몇 개월 그 근무 경력을 가지고 여기에 또 들어와요.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게 8개월이래. 8개월. 야, 서울대 왜 가만히 있냐? 서울대. 야, 서울대 내란과. 내란대학교 내란과 잘 들어. 내란대학교 내란과 잘 들어라. 기사 안 보냐? 자, 다시. 의혹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의혹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형이 떨어지면 수감될 수 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조국 전 대표 얘기고 이재명 대표 얘기와 함께 제가
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사법부로 넘어가서 판단을 받고 유무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당사자가 따르겠다면 그거 오케이. 자, 이재명 스탠다드, 조국 스탠다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심우정 입건됐어요. 의혹 제기됐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수사 동일하게 해야죠. 탈탈 털어야죠. 자, 서울대 분노해야죠. 언론들 집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죠. 심우정 가족 압수수색 할 때 뭐 먹었는지 물어봐야죠. 아닙니까? 왜 동일한 무게로 비판하지 않아? 이것도 누군가의 선택권을 빼앗고 누군가 취업이 됐고, 누군가의 권리를 억누르고 권리를 빼앗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면 청년 측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빠 잘 만나서 집에 돈이 많아서 백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입학하고 뭐라고? 인턴한 거,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 거, 표창장 받은 거. 미안한데 저도 법조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데 인턴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나 나온 증명서 끊어주는 거? 그게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에? 변호사님들,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님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법무법인 있는 사람들 얘기해봐라. 진짜 진심으로. 안 부끄럽냐? 봉사활동인지 뭔지 누구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최광욱 의원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해는 하시겠지만 스탠다드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최광욱 의원이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개거품 물고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유죄 나왔으니까 개거품 물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여요. 오케이, 좋다 이거야. 언론사 기자들도 야, 죄가 있으니까 수사한 거고 혐의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왜 이 사람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처벌받은 것처럼 얘기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과거에 계셨어요. 왜 얘는 처벌하고 왜 얘는 처벌하지 않아?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검찰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모두 혐의를 포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떡하니 나왔네, 여기. 떡하니 여기 지금 대상이 나왔네. 심우정이라는 대상이 나왔네. 그럼 뭘 하냐 이제 물어봐야죠. 언론도 수사기관들도 심우정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결하지 않아. 조국도 무결하지 않아. 조민씨도 무결하지 않아. 정경심 씨도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어. 자, 그러면 무결하지 않은 인간들 수사해야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하게 관점 가지고 봅시다. 어디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편향적으로 개거품 물지 말고, 신나게 떠드는 인간들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진짜 내 방송 보고 있는 내 지인들 중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개거품 물었던 제 지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조국 혐오스럽다고. 조국이 총선 나왔을 때 어떻게 저런 범죄자 새끼가 총선에 나올 수 있냐고. 개거품 물었던 사람들 있죠? 그러면
지금도 신나게 거품을 물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주변 사람들을 못 만나. 내가 이래서 주변 사람들을 못 만난다고.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스스로 좀 분노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적 거품, 선택적 분노. 나는 내 주변인들과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의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개거품에 분노하는 바이다. 짜증나 죽겠네 진짜.